안녕하십니까. 죽기 전에 부자 되는 사람의 죽전 부인입니다. 오늘은 추가 양적 완화 후 경제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비드19 현황입니다. 미국이 제일 중요하죠. 3월 22일 1.1만 명부터 시작해서 11일 기준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이탈리아를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급격히 많이 늘었습니다. 12만 명. 그 다음에 독일도 12만 명. 중국은 숫자가 늘지 않고 있는데 중국은 아마 1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국도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스웨덴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국민이 실제적으로 격리를 하지 않아서 굉장히 수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상황을 보시면 누적 사망자 1위 이탈리아 곧 추월할 듯. 확진자도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3분의 1에 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결국 한 1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사망자는 한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자, 유럽 현황입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요렇게 적색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스페인,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이태리가 가장 심각하죠. 그리고 미국도 지금 아주 진한 붉은색이죠. 그래서 보시면 스페인 15만, 이탈리아 14만, 스페인 내 사망자는 16,000. 이탈리아 사망자는 근데 줄고 있다는 거죠. 4,000명대로 사망자가 있었는데 4,000명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 독일, 영국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럽의 경제를 이끄는 게 독일, 중요한 게 또 영국, 그리고 관광으로 유명한데 이태리, 이탈리아, 스페인. 뭐 중요한 나라는 지금 다 크게 걸렸어요. 일본 현황입니다. 일본 현황 보시면 여기가 이제 시부야입니다. 시부야인데 사람이 없죠. 그래서 보시면 사람들이 별로 없다. 긴급사태 선언 후 첫 주말. 주요 도심 번화가 인파 뚝. 원래 이 시부야 모습이 이래요. 가보시면 시부야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면 가장 번화가고요.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고 우리로 얘기하면 뭐 명동이나 강남 정도 얘기해야 될까요? 하라주쿠 같은 데는 이제 홍대, 뭐 신촌 이렇게 정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가면 정말 사람 많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사람이 없다. 이게 얘네가 지금 6,005명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전 도쿄지사가 뭐라고 했냐면 10배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지금 1만 명이죠. 얘네는 6만 명 이상이라는 거죠. 말이 되는 게 이렇게 중국 있잖아요. 중국. 한국이 이렇게 있고 일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춘절 때 우리가 한 20만 명 왔으면 얘네는 한 50만 명 넘게 왔어요. 당연히 일본이 많이 걸려. 그리고 조치를 안 했잖아요. 얘네 엄청 지금 많이 걸려 있습니다. 한 유럽의 숫자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럽. 뭐 스페인이나 이태리 이 정도 수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때문에 아예 검사를 안 했어요. 올림픽. 근데 이제 심각해지니까 검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뇌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might attack the brain. 보시면 뇌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은 산소를 가는 것을 공격을 하는지 둘 중에 하나로 인해서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뇌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저기 바이러스를 봤을 때 역시 뇌에 영향을 준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미국의 유동성 추가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미 연준에서는 2조 달러 파격 유동성을 공급을 했고, 저번에 공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회사채 매입한다고 했었죠. 어디까지? B까지. 근데 추가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정크 본드, 지방채, CLO까지 하나씩 알아보죠. 자, 경기부양자금, 종잣돈, 유동성 지원 대폭 증액, 지방정부 5천억 달러 투입, 6천억 달러 메인스트리트 대출 본격화, 투기 등급. 자, 다시 복습을 해보면 D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가 투자 등급이에요. 투자. 여기서부터는 투기.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렸죠.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투기 등급 회사채까지 매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투기 등급. 이 투기 등급도 전체는 아니겠죠. 자, 보시면 그리고 상업용 MBS, CLO까지 사겠다. 자,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서프라임 사태 있잖아요. 금융위기 2008년 때 서프라임 모기지 때 이것 때문에 터진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 MBS가 실제 대출을 받으면 생기는 채권이에요. 채권. 모기지죠. 모기지. 그러니까 집담보. 지금 여기 상업용을 써있죠. 집담보 했을 때 생기는 채권입니다. 이 채권을 이 CDO라는 거 뭐냐면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이게 뭐냐면 이 채권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량 채권, 중간 채권, 부실 채권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잘 갚는 사람 아주 중간 정도 하는 사람, 아주 부실한 사람, 아직 벌이가 없는데 그냥 하는 사람 이렇게 채권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막 섞어요. 이렇게 막 섞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파생을 만들어서 판 게 CDO예요. 이 CDO가 2008년에 부실화가 커지니까 뻥 하고 터진 거죠. 이게 서프라임이고요. 그래서 이거 천천히 좀 알아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가 최대 2조 3천억 달러 유동성을 투입한다. 연준은 투기 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회사. 자, 투기 등급 BBB에서 BB로 하향된 회사죠. 회사채까지 사들이겠다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델타항공이 이렇게 돼 있어요. 델타가 BB에서 BB로 됐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유경제 위워크는 지금 보니까 3월 말이에요. 3월 25일자 기준으로 매일 하는 게 아니죠. 이 평가는 3월 20 최근 기준으로 B-CCC 풀로 간 거예요. 요 아까 있었는데 위워크는 자 보시면 BB까지 사겠다는 거잖아요. 위워크는 안 사주는 거죠. 위워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보시면 그 다음에 MBS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주택근저당 증권입니다. 그리고 상업용이죠. 상업용 MBS 시장과 상업용은 더 문제죠. 장사가 안 되니까 가게를 안 여니까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CLO는 뭐냐면 투기 등급 기업의 대출 채권을 묶고 아까 CDO랑 비슷하죠. 파생 상품이 CLO.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자 이렇게 신용 등급이 좋은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있고 이렇게 안 좋은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이렇게 다 묶는 건데 이 비중이 얼마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 여기가 막 99%고 여기가 1%다.
그럼 문제 없죠. 근데 이 비중이 10% 넘는 것들, 뭐 15%, 20%, 요 비중이 넘는 것들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CLO 문제가 되니까 사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망할 것 같으니까 사주겠다는 거잖아요. 델타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겠다 생각을 하니까 사주겠다는 거죠. CLO까지 지원하겠다. 그리고 지금 보면 뉴욕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주도 마찬가지고 렌트를 연장한다. 유예. 그러니까 실제 사는 그 비용을 월세를 유예해 준다. 근데 월세를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이라 세입자 부담은 계속 쌓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의 멕시코 설득입니다. 자, 멕시코가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40만 배럴을 감산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멕시코는 자기들 실제 나라에서 쓰는 용도예요. 이거 감산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입해야 되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급해요. 굉장히 급합니다. 왜냐하면 셰일 값세가 망하니까. 셰일이 망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멕시코를 감산하는 거를 우리가 떠안겠다. 너네는 10만 정도만 해라. 15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100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가 할당받은 하루 40만 배럴 감산을 거부하면 거부하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죠. 본인 나라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안 쓰면 또 수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거를 미국에서 하겠다. 자, 급해요. 이건 급합니다. 급하다. 왜냐면 진짜 망하게 생겼어요. 셰일 업체들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자, 이거에 따라서 발표가 나고 나서 희한하게도 내렸습니다. 올라야 정상인데. 왜냐면 감산을 하기로 했잖아요. 감산 합의. 장기적으로는 올라야죠. 안 오르면 뭐 세계 경제가 무너지니까 오르는 게 맞는데 내렸어요. 장기적으로는 오를 거라 봅니다. 감산을 합의했고 추가적으로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결국은 뭐 이렇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안정화되고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저 유가 탓에 실제 이 정제회사거든요. 정제회사 정유 보시면 이 정유시설 가동을 멈췄어요. 왜? 실제적으로 석유 제품을 보관할 곳이 없다. 완전히 중단해야 될 상황에 직면했다. 안 쓰니까요. 사람들이 확실히 안 씁니다. 그래서 가동률을 지금 낮출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심각한 거예요, 미국은. 자, 오늘 좀 알아봤고요. 지금 실물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실제 집에 많이 있잖아요. 국내만 해도. 그래서 많이 시켜 먹습니다. 많이 시켜 먹고 배달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시켜 먹죠. 그래서 폐지 이게 여기에도 영향을 줬어요. 어디냐면 저기 실제적으로 다시 재활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에도 이 폐지나 기타 뭐 플라스틱 제품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가져가는 가격이 떨어졌어요. 뭐 100원이라고 하면 키로당 75원. 여기도 지금 재활용 업체도 타격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지금 마스크 다 쓰잖아요.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화장을 잘 안 해요. 화장. 왜냐면 묻으니까 마스크에.
지금 화장품 쪽도 굉장히 매출이 줄었습니다. 현재 이런 상태다. 빨리 이 상태가 깨져야, 넘어서야 다시 경제가 정상화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또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내용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죽전부인은 죽기 전에 부자 되는 사람으로 살아남아야 부자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